자, 오늘 비춰볼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의 3대 고민이자 골칫거리로 워낙 유명하죠. 이게 뭐길래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참. 왜 이게 골칫거리가 되었고, 왜 유럽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문제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죠. 자, 부동산,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이긴 한데 사실상 우리의 골칫거리는 저것들이 아닌 그냥 토지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부동산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게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값이 6억 원을 돌파했다네요. 6억 원이요. 예. 전세가 자, 전세란 주택 계약 방식 중 하나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빌리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한 후 이를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계약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건 그 집을 잠시 빌리는 거죠. 물론 평균이기에 편차가 매우 큰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6억이라는 돈은 아무리 생각해도 큰 돈이죠. 순이익이 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대략 계산해봤을 때 16년가량을 이래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요. 그러면 전세 말고 다른 걸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원룸의 평균 월세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51만 원이라네요. 그것도 7평 가량이. 솔직히 좀 에바죠. 근데 그러면 이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나요?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서울에서 떠나 이주하는 것이 바로 수도권이 되었고, 그 수도권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죠. 지방으로 빠지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나머지 이제 지방조차도 땅값이 비싸지는 태가 나타나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왜 이러한 사단이 나게 됐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입니다.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인구는 총 2,600만 명,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560만 명.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체 토지 비율의 12%가량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50% 이상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죠. 왜 이렇게 밀집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집약적인 도시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은 상당한 연결관계를 요구하는데요. 이를 예를 들어 드리자면 기업과 보험, 인터넷 등등 저 세 가지의 사업은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산업들이 서울에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미 어느 정도 서비스업이 발달이 된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와 주요한 산업들은 서울에 밀집되게 되며 사람들 또한 일자리와 주요한 산업들을 찾아 서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형성 과정인데, 이를 왜 설명했느냐? 바로 인구가 몰릴수록 그 지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토지값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계속해서 말했듯이 12% 토지에 50%의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이는 곧 파멸이겠죠.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땅값의 증가를 보고 사람들은 주식 이자 등과 비교하여 수익 구조를 계산하기도 하는데, 이들 중에서 부동산의 수익 구조가 굉장하다는 걸 알아채고 투기조차 시작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부족한 땅이 더 부족해지게 되죠. 이러한 복합적인 결과물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도는 행복주택제도입니다.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 18평 이하의 주택을 입주 계층에 따라 임대시세보다 60에서 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부터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링크를 설명란에 달아드릴 테니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간단하게나마 요약해드리자면 웬만한 대학생부터 고령자까지 임시적인 거주 공간이 필요하시다 하는 분께는
저렴한 임대료로 대여받기 좋은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자신이 신청하여 들어갈 수 있기에 각각의 주택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월세가 싸고 입주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에 살만하다는 평이 많더군요. 오랜만에 괜찮은 복지제도 같죠? 다음으로 알아볼 제도는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이 제도 생각보다 꽤 유명한 제도긴 하죠.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매월 적금식으로 돈을 적금하고 저축 총액이 가장 많을 시 주택을 청약받을 수 있는 제도로 청약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하지만 각각의 종류마다 가산점을 얻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가산점을 얻을 시 청약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장과 같은데 돈을 넣기만 해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손해볼 게 없죠. 물론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돈을 불릴 수 있는 사람들에겐 손해겠지만 돈을 묵혀두기만 하는 일반인한테는 훨씬 효율적이죠. 이 밖에도 다양한 주택복지 제도들이 존재하지만 마이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을 통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복지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국의 부동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주택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 보입니다. 2017년의 아파트 매입가는 이제는 전세금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상승세는 꺾을 줄을 모르고 있는데 한편으론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자연스럽게 주거 공간에 여유가 생길 거란 주장도 존재하긴 합니다. 허나 확실한 것은 이러한 사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시 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일 텐데 이는 좀처럼 쉽지 않고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